부자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2023년 11월 10일 새벽 시간입니다. 오늘 나눌 주제는 10월 가계대출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당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. 어, 요즘에 이제 가계대출이 핫 이슈죠.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동반되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좀 있으면 해당 정책이 발표될 것 같고요. 우선 2023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.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보니까요. 2023년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.3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전월 상여금 유입 등으로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 대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네요. 플러스 2.4조 원 정도 된 것 같고요. 아래는 이제 정금융권 주담대 기타 대출 증감액 추이니까요.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출 항목별로 한번 보면요. 여기 보시면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인데요. 증가폭이 보면 9월과 10월 비교했을 때 소폭 축소가 됐죠. 5.7에서 5.2로요. 기타 대출은 일시적 요인 등으로 다소간 증가했습니다.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플러스 5.2조 원 증가해서 전월 5.7조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고요. 제2금융권이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합니다. 기타 대출은 전월 추석 상여금 유입 등으로 크게 감소한 데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총 플러스 1.1조 원이 증가했다고 분석을 내놓았더라고요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고요. 분석하는 입장으로 차근차근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해당 내용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볼게요. 같이 보시죠. 2023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시기 전에요. 요즘 화두인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.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요.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수준의 추가 금리를 더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DSR 규제는요. 개인별로 1억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연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이 소득의 40%, 이 금융권은 50%고요. 하여튼 이제 소득의 4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. 이는 실제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에 추가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추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큰 관심사인데요. 언론에서 보니까 1% 내외로 예상된다고 하네요. 현재 금융감독원은요, 스트레스 DSR 도입 시 이미 시행 중인 스트레스 DTI,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. 데브트 인컴이죠. 영어로는요. 해당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참고해서 스트레스 DSR 추가 금리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. 스트레스 DTI가 에 이제 사용된 추가 금리는 매년 12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은행 가중 평균 금리에서 11월 가중 평균 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. 참고로 스트레스 DTI 추가 금리는 2020년엔 1%포인트, 2021년엔 1.1%포인트, 2022년은 1%포인트, 2023년은 1%포인트였습니다. 그럼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? 총 두 가지로 보실 것 같은데요. 정책적인 효과가요. 첫 번째는 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가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. 최근 몇 년간 제로금리 시대였죠. 그러나 이제는 금리 인상 시대입니다.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고요.
이자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소비도 줄겠고, 그럼 기업들의 매출도 줄겠죠. 그러면 일자리도 감소하겠고요.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,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. 부동산 시장은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죠. 보통 몇억 원대니까요. 이자 부담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 그만큼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고요. 또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게 되겠죠.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데요.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요.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00%를 넘어버렸다고 합니다. 너무 높아요, 진짜.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시장에 도입한다고 밝힌 거고요. 그 이면을 보면 대출 한도가 많이 주어지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자 부담이 커져서 하우스푸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조금이나마 지금 계속 증가 추세가 있는데 그것을 줄이고자 정책을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.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? 일단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니까 혹시나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 이자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시길 추천드리고, 만약 대출을 받으셨다면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상환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하우스 푸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러면 2023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. 함께 보실까요? 보시면 2023년 10월 중 정금융 가계대출은 이제 6.3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. 증가폭이 확대된 거죠. 가계,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,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심사 강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,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기타 대출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다소간 증가했죠. 그리고 대출 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말씀드린 내용이고요. 2023년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플러스 6.8조 원 증가해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고요.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디딤돌, 버팀목,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 위주로 플러스 5.8조 원이 증가한 가운데 DSR 산정 만기 개선, 전책 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 등 효과로 8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. 기타 대출은 플러스 1조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월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, 이사철 이사비용, IPO 등 일시적 자금 수요로 신용대출이 증가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래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.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.5조 원이 감소했다고 하고요.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. 여전사, 보험, 저축은행은 전월 분기 말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였다고 하고, 상호금융권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고 하네요. 아래는 이제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적으로요. 금융당국은 그래서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 증가폭이 전월 기저효과로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고, 향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. 차주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동금리, 스트레스 DSR의 연내 발표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출을 받으실 때 좀 더 신중한 그런 대출을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자 부담 꼭 확인해 보시고, 왜냐면 계속 고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. 주택담보대출이 7%를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8%대 근접한다고 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해당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상환하셔서 나중에
투자에 대한 그런 실패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처리되셔서 자산이 조금이나마 증가하시길 추천드리고 있고요. 이런 원금과 이자를 꾸준한 상환을 통해서 견디셔야 되겠죠. 지금 고금리. 언제까지 고금리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저금리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힘들죠. 전쟁도 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태고요.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. 어,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. 내일도 오늘이죠. 오늘도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저녁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